엄마와 딸이 노트북 앞에 앉아 누군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깔끔한 모습의 한국인 남성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모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두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네트라고 해요. 파리의 세느 강변에서 라 플레르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이 카페는 저와 제 딸 소피의 모든 열정이 담긴 공간이에요. 저희는 여기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며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봄, 갑작스러운 소식이 저희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답니다. 2024년 3월 15일, 평소처럼 카페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던 날이었죠. 갑자기 파리시 환경부의 대변인인 미셸 두퐁이 저희 카페에 찾아왔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세느강이 최근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였죠. 유해 화학 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변의 모든 상업시설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공중보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하며 이해를 구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곳에서 수년간 카페를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폐쇄라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미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해 보였어요. 강물의 오염 수준이 너무 높아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미셸이 떠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카페가 갑자기 폐쇄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이곳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어요. 저녁이 되자 소피가 돌아왔고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니 소피도 충격을 받았어요. 소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쫓겨날 순 없다고 말했죠. 저는 미셸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소피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은 저는 카페를 지키기 위해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소피와 저는 이 결정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소피는 환경과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죠. 그녀는 우리가 그냥 물러설 순 없다고, 이건 단순히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이 저에게 힘을 주었죠. 저희는 지역 상인들과 함께 세느를 지켜라라는 운동을 조직하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운동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소피는 이건 단순한 상업적 문제를 넘어서 환경 문제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연설했어요. 그녀의 열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언론은 저희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죠. 소피는 오늘 우리는 우리 생존을 위해 싸우는 거라며 이곳은 우리의 집과 같다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소피의 열정과 결단력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죠. 그날 밤 소피와 저는 늦게까지 카페에서 머물렀어요. 소피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고, 그녀는 강한 의지를 보였죠. 소피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세느강이 수질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수많은 보고서와 논문을 읽고 분석했지요. 소피는 이 화학 물질의 원인은 오래된 산업 폐수 같다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강에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이 시작된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시청에 접근하기로 했지요. 소피는 이 자료들을 보면 이번 오염 사건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시청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관계자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지요. 소피는 좌절하지 않고 오염의 원인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그녀는 대학의 연구실을 빌려 추가 실험을 했고 다른 환경단체와 협력하기 시작했죠. 소피는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고, 그래야 시청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소피는 늦은 밤까지 연구에 매달렸고 그녀의 열정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죠.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피는 환경 전문가와 법률가를 만나 도움을 청했지요.
그녀는 이 문제는 단순히 상업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환경과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소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강력한 주장을 펼쳤지요. 우리는 다시 시청에 접근해 이번에는 파리 시장 알렉상드르 레마르와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2024년 4월 20일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었죠. 시장은 우리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는 본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했어요. 그는 강변 상업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과 강해 환경보건 계획을 발표했죠. 시장은 세느강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며 또한 강변 상인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장의 발표는 저희에게 큰 승리였죠. 그러나 이 발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환경 보건 작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적인 폐기물 투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소피와 저는 강변을 순찰하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에 폐기물을 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소피는 당장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도망치듯 떠나버렸죠. 저희는 그들의 차량 번호를 기록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은 시 정부의 환경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었죠. 한편으로는 시 정부가 더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불법 폐기물 투기 사건 이후 저희는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소피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거라고, 시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요. 저희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소피는 우리는 세느강을 지킬 것이며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고, 저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협력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소피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한국의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기억하냐며 그 프로젝트 팀에 도움을 요청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요. 소피는 대학에서 환경과학을 공부하던 시절 청계천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청계천은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하천으로 도시화로 인해 한때는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곳이었죠.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대규모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하천으로 되살아났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끈 김현수 박사님은 한국에서 환경보건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었고요. 김 박사님은 청계천 복원 외에도 여러 환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분이었죠. 그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실천해왔어요. 소피는 그가 쓴 논문과 강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았고, 이번 상황에서도 그의 지혜를 빌리고자 했던 거예요. 처음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방법이 효과가 없을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청계천 프로젝트 팀에게 연락을 했어요. 소피는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배우고 싶다고 진지하게 이메일을 작성했죠. 그리고 저희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응답은 없었고 점점 포기하려고 했죠. 연락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한국의 청계천 프로젝트 팀에게서 온 것이었죠. 김현수 박사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고 감동했으며 본인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는 곧바로 화상회의를 열었고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을 배우기 시작했죠. 김 박사님은 시민 참여와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이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이 조언에 따라 저희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강변을 순찰하고 불법 투기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불법 투기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또한 저희는 청계천 복원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어요. 이 모든 노력은 세느강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 더불어 저희는 파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환경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소피는 세느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며 캠페인 포스터를 붙였죠. 저희는 다양한 행사와 워크숍을 열어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우리의 움직임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투기를 일삼던 사람들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지요. 경찰과 환경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며 불법 행위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소피는 이제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저희는 그동안의 노력들을 떠올리며 서로를 격려했죠. 카페를 재개장하면서 저희는 환경 친화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했어요.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를 도입했죠. 또한 손님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어요. 저는 매일 손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의 커피는 지역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원두로 만들었고, 여러분도 함께 환경 보호에 동참해달라고 말이죠. 우리의 노력은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 손님은 저에게 안네트, 당신의 카페는 정말 특별해요 라며 여기서 마시는 커피는 더 맛있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말했죠. 이러한 반응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또한 저희는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소피는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들이 미래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카페에서 학생들을 초대해 환경 보호에 대한 강연을 하고 직접 친환경 커피를 만드는 체험도 제공했죠.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환경 보호 프로젝트도 추진했죠. 소피는 우리 동네에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공원을 정화하는 활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저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고 공원을 깨끗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죠.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카페는 이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간이 되었죠. 손님들은 저희 카페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활에서도 작은 변화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한 손님이 라 플레르 카페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서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큰 보람을 느꼈지요. 이제 라 플레르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환경 보호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요. 소피는 우리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실질적인 행동이 변화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어요. 이제 라 플레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 내딛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희는 환경을 생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죠. 그리고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소피는 이번 올림픽이 파리를 다시금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환경보호 노력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죠. 저희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데요. 재활용 자원 사용, 에너지 절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등을 통해 올림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저희는 다른 도시와 국가에서도 저희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싶어요. 소피는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저희는 국제환경단체들과 협력하여 파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강과 하천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이를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라 플레르 카페는 우리 모두의 희망과 열정을 담은 공간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또한 파리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카페 라 플레르도 파리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어 이 도시와 함께 성장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파리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해주세요. 저는 이혼 후 딸 소피를 혼자 키우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피는 저를 더욱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어요. 소피는 엄마, 정말 존경한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워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그녀의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는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거예요. 저희는 여전히 많은 도전을 마주하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어요.
앞으로도 소피와 저는 환경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희망을 다졌죠. 저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감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희의 이 여정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렌지 튜브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